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오늘은 뭘 얘기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고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투자하고 투기가 있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뭐 투기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뭐 투자할 때 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은행에 뭐 적금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 뭐 국채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투자가 있고, 근데 보통 부동산 얘기하면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투기로 돈 벌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거에 있었거든. 겪었던 거에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을 때 공부할 때 연수 비슷하게 할 때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뭐였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실질적인 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양천구 서울 그 양천구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그 학군이 좋은 데예요. 근데 그 어떤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층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1, 2, 3층까지는 전부 다 그냥 상가에 있어요. 근상가, 근린상가 건물이라 1층에는 은행도 있었고, 뭐 파리바게트도 있었고, 뭐 상가가 엄청 많았었고, 쭉쭉 많았었는데, 4층부터는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몇 층까지는 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했었냐면, 4층은 임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어떻게 누구든 말하면 그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인데, 거기 4층은 임대가 잘 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오피스텔 얻을 때는 뭐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그 임대를 하지, 맨 밑에 층은 잘 임대를 안 하거든요. 4층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4층은 매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매매가 얼마였었냐면, 매매가 1억에 있었어요. 1억. 전용 면적 한 17평 정도 되는 것이 한 1억에 있었는데, 전세는 한 8천만 원 정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 매매는 1억이고 전세는 8천이니까 이거 좀 사놔라.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피스텔은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월세도 안 나가서 전세로 나와 있는 그 물건을 그 뭐하러 사느냐, 그 투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건데 뭐하러 그걸 사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아니 항상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이거 하나 계약하려고 그냥 오피스텔 하나 팔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가라고도 맨 처음에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였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뭐 1억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전세는 8천만 원이고 월세는 안 나가고 이걸 뭐하러 사느냐? 그럼 2천만 원만 주면 사는 거잖아요, 사기는. 근데 그거를 누가 사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투자를 하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거였었죠. 결국은 뭐였냐면, 이제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 용도 변경, 뭐 건물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4층을 전부 다 이제 뭐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근생으로 바꿔버린다면, 근린상가로 바꿔버린다면, 오피스텔 사무실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나 병원이나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뭐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근데 그것이 만약 근생으로 바뀌게 되면
근생으로 바뀌게 되면 학원으로도 오픈할 수도 있고 뭐 일반 조그만 병원으로도 개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아니면 뭐 사무실을 가지고 이걸 근린상가 근생으로 바꾼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할관청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관할관청에서도 이 주변에 상가가 너무 부족하다. 상가가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 그거를 상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가능은 하니까 그러면 그 전층 전 세대 4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이거 근생으로 바꾸는 거에 동의만 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그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상가가 부족하는 그 동네에 오피스텔 사무실로 있는 것보다 상가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몇몇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는 1억이고 전세는 8천만 원이고 월세는 나가지 않는 것들이 이게 만약에 상가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 그 주변 시세로 봤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230에서 250 나오는 그런 상가로 바뀔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월세 230이라면 매매 가격으로 따졌을 때 은행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도 최소한 3억 이상은 가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1억짜리가 최소한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개가 뭐라 하늘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서로 살라고 하겠죠. 그 2천만 원만 좀 살 수 있으니까 전세 8천 끼고 2천만 원 좀 살 수 있으니까 서로 그거를 살라고 하겠죠. 이 정보가 새 나간다면. 근데 이제 그 중개사 사장님 대표님들이 이제 쉬쉬하면서 이제 할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이런 내막을 얘기를 안 한 거죠. 얘기를 했다가는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서로 이거를 살라고 할 것이고 진짜 막말로 뭐 별의별 돈을 다 끌어다가 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층에 내놨던 그 원래 주인들은 맨 처음에 1억에 내놨는데 좀 지나니까 누가 뭐 1억 2천 준다. 좀 지나니까 1억 4천을 주겠다. 누가 좀 지나니까 1억 6천을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좀 있으니까 2억을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뭐 2억을 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이 가게가 우리 사무실이 이 오피스텔이 1억도 안 나가던 것이 왜 갑자기 뭐 2억을 준다고 하고 2억 5천 준다고 할까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 생각을 하면 이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상가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건물 주인이 안 팔죠. 건물 주인이 안 팔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값어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 계약해갖고 그 오피스텔을 4층 오피스텔을 계약해갖고 잔금하고 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송이 걸리겠죠.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겠죠. 계약금 뭐 배약 배상 해주고 나 안 팔겠다라고 하고 뭐 그 매수인은 뭐 나는 사겠다라고 소송이 붙을 거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이 붙을 거예요. 그 중개한 사람은 너는 이거를 알고 이렇게 중개해서 저 사람한테 넘긴 거지 이건 사기야 이러면서 이제 소송이 또 붙을 거예요. 이미 사가지고 매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그 계약한 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나온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쫙 퍼지게 되면 관할관청에서도 없었던 걸로 하겠죠. 그냥 뭐 용도 변경, 뭐 상가 용도 변경 이런 없었던 걸로 하겠죠. 문제가 많으면 말썽이 많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말썽이 많으니까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제 가끔가다 그래요. 이런 거 투자할 거 이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줘? 지가 하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중개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투자할 만한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해. 이런 생각 하죠. 당연히.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금전적인 능력을 빌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되면 나한테 좀 수수료를 얼마나 주든지 나한테 얼마나 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 투자자들한테 투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중개사가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고 막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지켜와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거래를 해봐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믿음이 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을 때는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도 이제 뭐 그때는 저기 중국에서 뭐 무역할 때인데 무역 쫄딱 망하고 와가지고 부동산 한다고 처음에 이거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에 투자하면 사람들 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투자 좀 해라 그러면 그 완전 이제 그 우습게 본 거죠. 저를 이렇게 투자를 안 해준 거죠. 네가 얼마나 했다고, 이 부동산을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네가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막 이래서 투자를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나도 투자를 하나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진작 얘기 좀 해주지 뭐 했냐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 그 대표님이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던 투자자들은 아무도 호응도 안 했었거든요. 오히려 아이고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투자할 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멍청한가요? 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거 소개를 해주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투자 유도를 시켰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분들한테 이거 2천만 원만 투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오피스텔 건물을 갖다가 근생으로 바꿔서 이거를 만약에 뭐 학원으로 놓게 되고 한의원병원으로 놓게 되면 이만큼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1억짜리 오피스텔이 3억에서 3억 5천 4억짜리 상가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전부 다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니까 이미 이제 그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부동산 투자인 거예요. 투기가 아닌 거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1억짜리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그거를 그린 상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입주 조건을 해놓으면 그 수익이 나는 상가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 모든 걸 이용해갖고 뭐 사무실을 상가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희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작 말했었으면 근데 그분들이 하나만 살라고 했겠어요? 막 2개 사고 3개 사고 무슨 어떤 자금으로 다 융통해서 2천만 원도 얼마 안 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서로 살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자체가 완전 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다 보면 투자할 것도 많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누가 정보라고 하잖아요. 정보. 이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돈인 거고 이 정보로 인해서 저기 되는 그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어디가 뭐 재개발된다, 재건축된다, 맨 처음에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뭐 되고 뭐 그러잖아요. 한간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땅 사는 데 가고 땅을 사라. 삼성이 사는 땅을
그 주변에 가서 사라. 현대가 사는 땅을 주변 가서 사라. 이런 것이 거의 또 맞아요. 그런 거의 또 맞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하는 것이 제일 투자하는 방법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청약에서 뭐 권리금 피가 붙어가지고 돈 버는 것도 부동산 투자인 거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집을 살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올랐다. 아니면 뭐 땅을 살았는데 그게 오늘 뭐 수용이 돼갖고 비싼 가격에 수용이 돼갖고 수용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돈 많이 벌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임대가 안 되는 오피스텔 가지고 그거를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상가로 임대를 했을 때 값어치를 높이는 거, 이것도 부동산 투자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가 많아. 이건 투기가 아닌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지껏 부동산 투기를 안 해봐서, 안 겪어봐서 부동산 투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난 여지껏 뭐 그냥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가 어떤 차이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부동산 투자는 재미있는 거고 좋은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머리 생각에는 많았었어요.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저런 말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투자하고 투기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고 투기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고 투기가 뭔지 잘 생각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 성공하는 투자하셔서 다들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빨리빨리 이렇게 올릴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이렇게 올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많이 배워서 앞으로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구독자가 6명인데요. 다 아시는 분 6명인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7명, 8명 될 때까지 열심히 이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할 거니까, 저도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하면서 배우면서 할 거니까 다들 이거 보시면서 흥미를 느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투기와 투자를 생각하셔서 나는 투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